자, 오늘 들어갈 거는 인쇄하고 슬라이드쇼 실행하기예요. 26페이지가 되겠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세테크 전략 세우기 모양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를 한번 인쇄하고 슬라이드쇼를 실행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예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 세테크 전략이라는 문서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열기를 눌러서 여기서 USB 드라이브,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에 세테크 전략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예제가 나오죠. 자, 만약에 이게 2번 슬라이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하나 더 3번 슬라이드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일단 2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고 이 뒤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니까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3번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을 클릭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1. 연령대별 재무설계. 혹시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셔도 되고 알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목 적다가 내용 적으러 가려면 클릭하기 불편하신 분은요,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져요. 요거는 그냥 아셔도 되고 그냥 모르셔도 되고 하나의 그냥 팁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에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도형 간에 넘어가거나 이런 작업은 안 돼서 이거는 좀 빈도가 적어요. 쓰시는 빈도가. 그래서 꼭 외우란 얘기는 안 해요. 진짜 요거는 아셔도 되고 몰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고 요런 부분. 제목 적다 내용 넘어갈 때 컨트롤 엔터 치면 넘어가진다. 요거 얘기 드린 거예요. 재무설계, 40대의 재무설계, 50대의 재무설계, 10대 이상의 재무설계 해서 여기서 이제 제목과 내용의 글꼴 크기는 제목은 54포인트, 그 다음 내용도 내용 고치실 때 이 테두리, 요 글상자 테두리 눌러놓고 보시면 여기 점선이 실선이 돼 있죠. 이 상태로 고치면 블럭 지정 안 하고 고쳐도 돼요. 블럭 지정을 하고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 글꼴 이 글자체 고칠 때 이 테두리 부분 이렇게 찍어서 선 형태로 테두리가 나올 때 고치셔도 한꺼번에 고쳐지니까 편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3번 슬라이드까지 완성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인쇄를 한다 라고 한다면 파일에 인쇄로 들어가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을 때는 이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장에 한 슬라이드 화면씩 찍는 거를 말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한 장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찍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슬라이드 유인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3슬라이드로 골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가요, 인쇄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는 보통 보면은 발표를 하는 쪽,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기는 여백을 맞추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뽑아주는 용도로 쓰실 수는 있는데, 내가 나중에 여기 이제 뭐 페이지를 엄청 크게 찍고 싶거나 이럴 때는요, 파워포인트를 뭐 PDF로 저장해서 그거를 다중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찍으실 때 좀 넓게 찍혀질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이 슬라이드로 찍는다 해도 이렇게 좀 작게 나오긴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유인물 슬라이드를 두 개씩 이렇게 뽑고 싶은데 조금 더 넓게 뽑고 싶다면 그때는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하면 조금 더 넓어지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너비를 조절하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은 엑셀이나 한글처럼 우리가 인쇄를 해서 뽑아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보통은 누군가 이제 발표를 할 때 꺼내서 보여주는 용도고
거기에서 이제 유인물을 뽑아줄 때만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여백이나 이런 제한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유인물을 뽑아줄 때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어떻게 뽑아줄지를 선택해서 인쇄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쇄를 하다 보면은 잉크 값이 좀 비싸요. 그죠? 게다가 컬러 잉크 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걸 컬러로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만약 여러 장, 이건 뭐 3장이니까 상관은 없죠. 한 100장, 200장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인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인쇄할 때, 그쵸? 보기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 밑에서 컬러가 아니라 회색조나 흑백으로 바꿔서 인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배움을 조금 더 하시고 싶으셔서 뭐 방통대나 이런 대학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유인물이나 프린트물을 주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백 장 되는 거를 주시는데 최근에 그런 분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 어디냐, 저기 뭐 산업대 여기를 이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기술대인가요? 거기 그 공릉 쪽에 있는 거. 네, 매우 놀랐었어요.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오히려 더 넘으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신입생으로 들어가셔서 엄청 헤매고 힘들게 배우고는 있으세요. 근데 그분 프린트물이 한 과에, 그러니까 한 강이죠. 한 강의 프린트물이 막 100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일일이 프린트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용지가 아니라 잉크 값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럼 이렇게 잉크를 없애버리고 찍으면 돼요. 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쇄는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엔 그냥 인쇄 버튼 누르면 이제 인쇄가 돼요.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홈 탭을 누르시거나 그냥 ESC를 누르셔도 돼요. ESC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는 강의용,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주는 발표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슬라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슬라이드 쇼를 보느냐? 보통은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요걸 누르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F5번 한 번만 눌러볼래요? F5번은 슬라이드 쇼 보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테크 전략 세우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네, F5번. 클릭을 하면은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여질 거예요. 자,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래 부분에 28페이지 팁에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시작의 단축키인 F5. 아까 얘기한 거 F5번 있죠? 눌러도 됩니다.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F5번 눌러서 보통은 저는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 같은 경우 이제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표시를 해주면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지금 페이지로는 29페이지 5번에 보시면 캡처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6번 캡처 화면 쪽에 보이는구나. 6번 캡처 화면 쪽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하나, 그리고 둘, 셋, 네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쪽 화살표는 이전 슬라이드. 여기 있는 요거 지금 요거 펜같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진짜 펜이에요. 펜 색깔을 골라서 뭐 밑줄을 긋거나 하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잉크 색깔을 바꿔가지고 설정하거나 아니면 잘못 그은 건 뭐 지우기로 지우거나 해서 슬라이드 자체에 어떤 표시를 할 때는 이런 펜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메뉴 창이에요. 얘는 누르면 어떤 슬라이드로 이동할 거냐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장 슬라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장을 다 휠을 넘겨서 보거나 클릭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장 슬라이드로 가게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얘는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예.
메뉴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은 안 해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럼 책대로 한번 가볼게요.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됐고 1번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할 때 저는 클릭해서 이동은 하지만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아래쪽, 왼쪽 아래, 오른쪽 화살표 요걸 눌러도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안 나타났어요? 여기서 발표 도중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아래에 펜 모양을 클릭하고 형광펜을 선택합니다. 자, 형광펜은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색깔 칠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쵸? 그리고 여긴 책에 내용이 없지만 펜이라는 거는 펜으로 밑줄 긋듯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 펜의 색깔도 잉크색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펜을 그을 수도 있어요. 잘못 그었다. 그럼 여기서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와, 지우개 엄청 크다. 네, 어렵지 않죠? 저는 이 밑에서 펜을 고르진 않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일반적으로 저는 설명할 때 밑줄을 긋곤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는 거라서 네,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그쵸? 펜 눌러서 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본다든지 표시를 조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 일단 30페이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사각형으로 바뀌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왼쪽 화살표 요걸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고 다시 슬라이드 3번으로 이동하고 싶대요. 30페이지 8번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부분 메뉴 있었잖아요. 여기 메뉴를 눌러서 슬라이드로 이동, 여기서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할래요. 이렇게 누르면 3번 슬라이드인 연령대별 재무 설계로 넘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다 끝났어요. 난 다 했어요. 그렇다면은 원래 이게 다 끝났을 땐 그냥 클릭하면은 끝났을 때 이제 뜨는데 지금 마우스가 클릭을 못해요. 그쵸?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형광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형광펜을 다시 일반 커서로 돌릴 때는 여기 펜을 눌러서 화살표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일반 화살표로 돌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마우스 슬라이드 쇼가 끝났다 라고 뜨죠? 또 클릭하면은 아까 제가 막 낙서한 거 있었잖아요. 잉크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주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인쇄를 해서 주면은 어디를 중요하게 표시를 했었구나 이거를 받는 사람들 즉 학생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잉크 주석은요 마우스로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딜리트 눌러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얘가 지금 3번 슬라이드까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냥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슬라이드가 100개 넘는,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다든지 설명하는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다든지 아니면 설명하는 중간에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소득세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주려고 인터넷 창으로 넘어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면이 이렇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ESC. ESC는 슬라이드 도중에 빠져나올 때 ESC를 눌러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온 이 목차라는 이 부분서부터 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내가 2번 슬라이드면 2번 슬라이드부터 다시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슬라이드 쇼의 현재 슬라이드부터인데 이거 단축키는 Shift F5번. 저는 단축키를 누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는
F5번에 대한 설명은 해놨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되어 있는데 아까 28페이지를 조금 보죠. 팁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세요. 또 특정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실행할 때는 해당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Shift F5라고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에 또 표시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ESC요. 30페이지 팁에 적혀 있어요. 쇼 마침을 선택하거나 ESC를 누르면 그쵸?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중간에 마칠 때는 ESC를 누른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은 나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메모를 해 두시거나 표시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인쇄랑 슬라이드쇼 보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어요. 질문 일단 좀 받고요. 질문이 없다면 저는 이따가 6번 그림과 클립아트 삽입하기 들어갈 거예요.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을게요. 파일에 열기 생활용품 조사를 열어주세요. 파일의 열기 생활용품 조사. 그러면 주요 생활용품 조사 결과가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여셨어요? 네. 자, 여기서 파일의 인쇄 메뉴로 이동해서 이걸 이제 2장씩 뽑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를 슬라이드를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로 하면 이렇게 2장의 슬라이드를 한 장에 뽑을 수가 있죠? 인쇄는 안 해볼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 ESC 누르면 인쇄창에서 빠져나간다고 했죠? 1에서 불러온 문서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라는데 F5번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됩니다. 클릭해서 슬라이드 2번으로 이동이 됐다면 여기서 형광펜을 골라볼게요. 펜에서 형광펜으로 공기청정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은 여기 메뉴에서 쇼 마침을 하거나 ESC를 누르면 쇼가 끝나겠죠? 잉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때 얘를 누르면 잉크 주석이 유지가 돼서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제 열어올게요. 파일에 열기 6번 온천여행을 불러오세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창은 그냥 디자인만 예쁘게 깔려있는 그런 창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테마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으로 가서 보자기라는 테마를 골라주시면 이와 같이 녹색의 테마로 바뀌어졌죠. 그 다음 홈 탭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제목 및 내용을 눌러주시면 제목 및 내용의 레이아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삽입 탭을 눌러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왼쪽에서 예제 및 완성 파일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뉴는 어디로 가느냐? USB 드라이브에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여기 사진들이 보이는데 사진이 다 목록으로 뜨죠. 그럴 때 이쪽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아이콘은 너무 커서 보기 힘들죠? 아니면은 큰 아이콘, 뭐 편하신 걸로 놓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06 사진 1번을 선택하시고 삽입하시면은 밑에 이 부분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림이 삽입되면 요 가장자리에 보면 동그랗거나 네모난 하얀색 버튼 같은 것들이 보이죠? 얘네가 크기 조절 박스인데 이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다가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한 후에 팁에 적혀 있네요. 글꼴은 HY 산 B, HY 산 B. 그리고 글꼴 색은 밝은 녹색 밝은 녹색 강조 50% 더 어둡게. 밝은 녹색 강조 5, 50% 더 어둡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48포인트로 맞춰라.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예쁜 클립아트를 넣을 거예요. 삽입으로 가셔서 클립아트로 가는데 그림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는 거라면 클립아트는 검색해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립아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 대상에 온천이라 적으니까 똑같은 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온천기호라고 적어주세요. 온천기호 적고, 네, 온천기호라고 적고 이동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온천기호가 나와요. 되셨어요? 그러고 여기서 얘가 온천기호 모양이에요. 이상하죠, 모양이. 근데 어쩔 수 없어.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미리 보기에 떠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사표 나오면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해 주세요. 뭐 누르면 온천 모양이 나와요? 온천기호 적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 디자인 탭으로 갈까요? 디자인 탭. 디자인 탭에서 신문이라는 예제가 있어요. 신문. 이렇게 눌러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여행 스케치 적어주시고 위쪽으로 끌어서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삽입 탭에 보시면은 그림을 클릭해서 06 사진 3번을 삽입하라고 했죠. 그래서 삽입 한 다음에 크기 조절. 글씨가 거꾸로 올라가네. 거꾸로 올라가요? 원래 궁금한데 잠시만요. 네, 뭐 이렇게 일단 배치해라 이거예요. 요 사이즈를 요거 맞추려고 했더니 뭔가가 딱딱 고정이 돼서
뭔가 이게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맞추면 좀 더 세밀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Alt를 누르면서 맞추면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맞게 맞춰졌죠. 그리고 나비는 클립아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삽입의 클립아트. 얘는요, 나비를 넣으려고 해서 나비를 똑같은 나비를 찾아보면 안 나와요. 네. 아, 뭐야 이건 또. 나비를 찾았더니 이런 나비들이 나와요. 네, 원래 그래요. 만약 이 나비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나비 들어가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나비로 그냥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도 나비 나름인데, 네, 여러 가지 나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던 건 맞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봐주세요. 만약에 내가 나비를 넣을 때 나비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나비처럼 이렇게 흰색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르기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나비를 잘라내요. 요거로 할까? 요거로? 내가 필요한 나비를 잘랐죠? 그리고 딴 데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비가 흰색 배경과 함께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흰색 배경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나비 배경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단색일 때만 가능해요. 흰색 같은 요런 지금처럼. 그러면 나는 아이고 뭐가 자꾸 오피스에서 뭐가 자꾸 뭐가 뜨는데, 자, 내가 만약에 나비 중에 이러한 나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 나비를 따겠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는 못 따요. 왜냐면 색깔이 똑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나비는요, 배경 제거를 해요. 파워포인트가 되게 기능은 많아요. 좋은 기능들은 많은데, 얼마나 쓰실지는 사용하다 보면은 얼마나 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여기는 필요 없죠. 그럼 제거할 영역으로 이 부분을 표시해주면 이 부분이 빠져나오거든요. 여기도 빼볼게요. 그러고 변경 내용 유지하면 이렇게 뭐야? 아, 여러 개 가져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나비를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배경이 그래도 좀 단조로운 경우에 따기가 괜찮아요. 이런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배경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붉은 영역을 이렇게 조절해서 하고, 이번엔 너무 들어갔네요. 이렇게 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이게 해준 다음에 제거할 영역으로 뺄 부분을 이렇게 빼는 거죠. 세밀하게는 힘든데 그래도 쓰실 만하게는 가져오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배경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 배경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오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건 배경 깔끔한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울 땐 이런 식으로 해도 좀 가져와서 쓰실 수는 있어요. 자, 나비가 좀 아쉬우신 분은 그렇게 쓰시고, 아니면 밑에 깔끔한 나비 있어요. 요거 그냥 가져오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어렵지 않으신 분은요, 여기 지금 우리 불러온 문서에다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여기다가 예제 사진과 클립아트를 삽입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래요. 그럼 삽입의 그림에 가서 사진 툴을 삽입. 그런 다음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여기 밑에는 네덜란드 거리, 그 다음 옆에 여기 풍차인데 클립아트에서 찾으랬으니까 풍차. 이거 풍차도 또 풍차 그림만 있는 게 없나 보네. 그죠? 이런 거 골라서, 아이고 이건 없네.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처럼. 안 됐었습니다. 왜 또 이거는 안 찾아지지? 근데 이 풍차가 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배경 제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이 분홍색 부분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분홍색 부분을 조절을 해서, 사각형 조절해서 내가 나타낼 풍차 모양이 나오게 해준 다음에 변경 내용 유지를 누르면 이렇게 풍차 부분만 잘라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쁘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게 따질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거 이렇게 따내는 거는요, 포토샵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이 파워포인트가 되게 많이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만치 또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토샵을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을게요. 눌러서 끌어서 옮길 때 보면은 딱딱딱 뭔가 내가 딱 원하는데 안 모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맞춰서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크기 조절은 Al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세밀하게 맞춰서 놓기가 좋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쓰진 않지만 정확하게 하실 땐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거 들어갈 건데, 다음 것도 안 어려워요. 삽입된 사진에 다양한 효과 넣기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예제를 좀 열어보죠. 파일의 열기,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에 07 수목원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 탭에서 그림을 불러올 거예요. 예제는 USB 드라이브 안에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로 가시면 07 사진 1번을 선택하시고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여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싶다면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그러고 딴 데 누르면 이렇게 잘렸죠? 그림 도구 서식에 여기 자르기. 여기서 잘라내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림 도구 서식에서 수정을 클릭하고 밝기 20, 대비 20 이렇게 누르면 밝기랑 대비가 보정된 사진이 나오죠? 이번에는 그림을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이때 새 슬라이드는 밑에 있는 요 글씨를 누를게요. 새 슬라이드. 콘텐츠 2개. 이렇게 고르시면은 밑에 콘텐츠 2개짜리 새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번이 열리면 제목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얘는 지우래요. 그럼 딜리트. 그 다음에 이후에 상자 안에 요 그림 표시 여기를 눌러서 07 사진 1번 2번이네. 07 사진 2번 삽입. 여기는 눌러서 07 사진 3번 삽입. 이렇게 해서 넣어라 라는 거죠. 이거 안 지워져. 왼쪽 그림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 도구에 서식, 그림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를 눌러요. 그러고 반사형 원근감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 반사형 원근감이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도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그림 스타일 자세히를 누르고 회전 흰색 회전 흰색 여기다. 그죠? 회전 흰색. 자, 요렇게 맞춰라 이 얘기죠? 자, 07번 여행 스케치를 불러와요. 슬라이드 2번을 보니까 레더런드 거리 있는데 여기 삽입된 그림을 클릭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반사에 그림 도구 서식에 반사, 근접 반사, 사피트 옵셋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효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사에
근접 반사 사피트 옵셋. 그럼 이렇게 비춰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효과의 네온에 가서 11포인트 네온 강조색 3이라는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그림의 반사 효과가 들어가면서 네온 효과도 들어가지죠? 슬라이드 3번에서는요. 삽입된 이미지의 그림 스타일 목록과 그림 효과를 넣으래요. 그래서 07 사진 7번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서 서식에서 스타일을 펼쳐서 요거 부드러운 가장자리 타원을 골라라. 일단 07-8번을 선택하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그 다음에 7-9번 요거죠. 얘는 그림 스타일에서 입체 원근감 이렇게 눌러서 설정해라 이 얘기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다음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예제는 08 단축 마라톤 PPTX를 불러올까요? 열기에서 08 단축 마라톤 PPTX 이렇게 돼 있는 거 열기. 우리가 아까는 글씨를 아까는 사진을 넣어봤다면은 지금 8번에서는요 워드아트를 삽입해서 제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워드아트는 글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워드아트를 넣을 때도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해 보시면 워드아트가 있습니다. 눌러서 여기서 채우기 강조색 파랑 강조일 플라스틱 입체 반사라는 이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여기다 그대로 제3회 단축 마라톤 이렇게 적으신 후에 요 테두리 보면은 점선 있죠? 점선 부분을 찍어서 얘를 HY 동력 M으로 지정하고 글꼴 크기는 72포인트 해서 요 가장자리에서 내 방향에서 나올 때 끌어서 위로 이동을 해줍니다. 잘 되신 분은 밑에다가 또 삽입에 워드아트 여기서 해당 모양을 고르고요. 그 다음 또 그대로 적으면 돼요.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모임. 요것도 지금 워드아트를 이렇게 적고 요 테두리 부분에 보면은 점선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서 당겨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워드아트가 선택된 상태로 그리기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뜨는데 여기 서식에 텍스트 효과 해서 변환 효과의 물결 2번을 고르시면요. 얘가 이렇게 물결로 모양이 휘어지면서 나타나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